1956년 11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단 11일 만에 무너져 내리며 전 세계 경제의 판도를 영원히 바꾸어 놓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구 표면의 4분의 1을 지배하며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대영 제국은 당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영국 파운드화는 전 세계 무역을 지배하며 국제 금융 시스템의 중심이자 가장 강력한 통화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제국은 참혹한 군사적 패배나 민중의 혁명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단 한 통의 전화로 인해 처참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미국 정부는 영국을 향해 이집트에서의 군사 작전을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감당하기 힘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미국은 영국 파운드화를 시장에 대량 투매하여 화폐 가치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영국의 경제 시스템을 마비시키겠다는 파멸적인 금융 위협을 가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인 IMF의 긴급 대출마저 거부권을 행사해 차단하겠다는 미국의 냉혹한 통보는 영국의 마지막 생명줄을 끊어버리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영국 경제가 불타버리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미국의 경고 앞에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은 더 이상의 저항을 포기하고 비참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수시간 만에 대영 제국은 적군이 아닌 자신들의 채권자였던 미국에게 항복했으며 이는 역사상 가장 빠르고 충격적인 권력의 이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제국의 몰락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신들이 쌓아올린 감당할 수 없는 부채와 스스로의 약점을 직시하지 못한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수에즈 위기라 불리는 이 찰나의 순간은 영국이 가졌던 글로벌 패권의 종말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자 제국을 향한 마지막 사형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영국이 단 하나의 사건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몰락 전 수십 년 동안 치명적인 실수들을 반복해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미국은 과거 영국이 제국의 멸망을 자초하며 저질렀던 경제적 과오들을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패턴을 무시한다면 다가오는 2026년에는 영국이 겪었던 것과 동일한 파멸적인 결과가 미국을 덮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몰락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19세기에 어떻게 세계 경제의 독보적인 지배자로 올라설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 영국 파운드화는 단순한 화폐를 넘어 전 세계가 신뢰하고 사용하는 유일무이한 기축통화로서 거의 무한한 경제적 힘을 행사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은 예비비를 파운드로 쌓았고 모든 국제계약은 파운드로 체결되었으며 이는 영국에게 남들이 갖지 못한 초자연적인 권력을 주었습니다. 영국은 전 세계적인 파운드화 수요를 바탕으로 막대한 돈을 찍어내어 자신들의 거대한 군대를 유지하고 제국의 야망을 실현하는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전 세계가 파운드를 신뢰했기에 영국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었고 이는 제국의 겉모습을 더욱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은 장부를 맞추기보다 전 세계에 파운드를 공급하는 것에 집중하며 매년 막대한 무역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화려한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며 대서양 너머에서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경제적 경쟁자가 등장하여 대영 제국의 위상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공장들은 이미 영국을 추월하여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고 있었으며 혁신적인 기술력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국부와 생산력이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의 중심은 여전히 런던과 파운드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관성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 덕분에 세계는 익숙한 파운드화 중심의 금융 인프라를 한동안 계속 유지했습니다. 새로운 금융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이 매우 번거롭고 불편했기에 영국의 경제적 기반이 약해지고 있었음에도 파운드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영국은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천문학적인 자금을 빌려야 했습니다. 1918년 마침내 전쟁의 포화가 멈췄을 때 영국은 세계 최대 채권국에서 순식간에 세계 최대 채무국으로 전락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영국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빚을 지게 되었으며 특히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하던 미국에게 가장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지도자들은 이러한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들의 야망과 지출을 줄이지 않고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1925년 영국은 역사학자들이 20세기 최악의 경제적 실수 중 하나로 꼽는 치명적인 결정을 내리며
스스로 몰락의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들은 전쟁 전의 높은 환율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본 위제로 복귀하며 파운드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게 설정하는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영국 국력은 이미 쇠퇴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운드화의 가치는 전쟁 전과 동일해야 한다는 오만과 부정의 논리가 경제 정책을 지배했습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고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영국은 경제에 치명적인 고금리 정책을 장기간 유지해야만 했고, 이는 국가 경제를 짓눌렀습니다. 고금리 정책은 영국의 경제 성장에 숨통을 조였으며 그 결과 실업률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민생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영국에서 생산된 상품들은 해외 시장에서 터무니없이 비싸졌고, 경쟁력을 잃은 수출 산업은 제국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영국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세계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전 세계에 배치된 군사기지들을 유지했습니다. 제국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군사비를 지출하며 허울뿐인 명성을 지키기 위해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을 반복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이 닥치자 투기꾼들은 영국의 장부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파운드화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31년 영국은 근본 위제를 완전히 포기해야 했으며 파운드화 가치는 하룻밤 사이에 30% 가까이 폭락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강제하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달러를 보유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민지들이 결국 독립했듯이 원유 생산국들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며 이 강제적 시스템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전쟁을 위해 140억 파운드라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쌓았으며 이는 국가 생산량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1945년 무렵 제국은 사실상 파산 상태였으며 오직 미국의 대출과 인내심에 의지해 위태로운 생명을 간신히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영국 지도자들은 전 세계에 군대를 배치하고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계속해서 쏟아붓는 오판을 저질렀습니다. 1956년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자 영국은 이를 자신들의 자부심에 대한 모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영국은 프랑스 및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운하를 탈환하기 위한 군사 침공을 감행했고 초기 군사 작전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영국군은 전진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세계의 은행가가 아니며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 구시대적인 식민주의 행동에 경노했고 영국이 다시는 잊지 못할 냉혹한 경제적 교훈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국은 보유한 영국 파운드화를 시장에 대량 투매하겠다고 위협하며 영국이 국민들을 위한 식량조차 수입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영국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국제통화기금의 긴급 대출을 차단했고 영국의 외환 보유고는 매주 1억 파운드씩 빠르게 고갈되었습니다. 결국 안토니 이든 총리는 경제적 파멸이라는 벼랑 끝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굴욕적인 전면 철수와 정전을 명령해야만 했습니다. 위대했던 제국은 적의 칼날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경제적 위협 앞에 너무나도 무력하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11일간의 수에즈 위기는 영국이 수십 년간 빌린 돈으로 유지해온 힘의 허상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만천하에 폭로했습니다. 영국은 더 이상 초강대국이 아니었으며 빌린 시간과 빌린 돈으로 버티던 가난한 채무국이었다는 진실이 마침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 역사가 소름돋는 이유는 현재 미국이 영국을 멸망시킨 그 치명적인 각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 직후 영국의 부채 비율은 200%였고 현재 미국의 비율은 120%에 육박하며 과거의 영국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매일 70억 달러를 빌려 정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년 동안에만 국가 부채가 2조 달러 넘게 증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영국이 무리한 해외 군비 지출로 파운드의 가치를 잃었듯이 미국 또한 다음 9개국을 합친 것보다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80개국에 흩어진 750개 이상의 군사기지를 신용카드로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모습은 몰락 전 영국의 무모함과 똑같습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각자의 화폐로 교역을 진행하며 달러 패권에 균열을 내고 있으며 브릭스 국가들은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과거 영국의 동맹국들이 그랬듯이 오늘날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들조차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산을 분산하며 헤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숫자가 경고하는 진실을 외면했듯이 미국 또한 여전히 전 세계가 우리를 필요로 하며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위험한 오만에 빠져 있습니다. 1995년의 영광에 갇힌 채 우리 군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이러한 오만함은 결국 제국이 치렀던 것과 똑같은 대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제국의 몰락은 수십 년간 서서히 진행되다가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하며 순식간에 끝을 맺는다는 것이 역사의 냉혹한 법칙입니다. 영국 지도자들이 장기적인 부채 누적과 산업 쇠퇴를 보면서도 영원한 번영을 믿었듯이 미국 또한 붕괴의 경고음을 무시하며 안주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위기, 단 11일 만에 한 세기의 지배력이 증발했던 영국의 사례처럼 미국에게도 피할 수 없는 수에즈 모멘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한 군사 개입일 수도 있고 의회가 부채 한도를 두고 위험한 도박을 벌이다 국제적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금융 제재를 가했을 때 상대방이 우리 시스템이 더 이상 필요 없다며 거부하는 지정학적 굴욕의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충격이 닥치는 순간 미국이 생산 능력 이상으로 소비하며 전 세계의 인내심에 기생해왔다는 불편한 진실이 폭로될 것입니다. 특히 2026년에 대한 전망은 매우 충격적인데 미 의회 예산처는 연간 국가 부채이자 비용이 1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우리는 국방비보다 더 많은 돈을, 심지어 의료보건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오로지 빚을 갚기 위한 이자로만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 가게의 최소 결제 금액이 월급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기본 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심각한 신용 불량 상태와 매우 흡사합니다. 영국이 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몰락은 점진적이지 않았으며 요구를 하던 쪽에서 하루아침에 명령을 받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제까지 세계 권력의 상징이었던 화폐가 오늘날 타산지석의 사례가 된 비극은 대영 제국이 현실보다 평판을 더 믿었기에 발생한 일입니다. 역사가 자신들에게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착각과 과거의 영광에 대한 보상 심리가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렸던 것입니다. 미국 또한 냉전 승리와 인터넷 개발 같은 과거의 업적이 경제 법칙을 초월하는 권리를 부여했다고 믿는 위험한 서사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몰락한 제국은 자신들만은 특별하다고 믿었지만 역사는 신념이 아니라 수학과 현실적인 선택에 의해 움직인다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파운드화의 붕괴는 적 때문이 아니라 생산보다 소비를, 구축보다 대출을 선택하고 자존심을 위해 건전성을 버린 그들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현재 매일같이 이러한 잘못된 선택들을 반복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남겨진 기회의 창은 역사 속에서 매우 빠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파운드화의 붕괴는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지출을 조절하지 못하고 부채를 선택했던 그들의 잘못된 결정들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또한 현재 매일같이 이러한 위험한 선택들을 반복하고 있으며 역사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역사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지만 오직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국은 모든 경고 신호를 무시하다가 너무 늦어버린 후에야 후회했으며 현재 우리에게 남은 기회의 창도 매우 빠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1950년대 초반 일부 경제학자들은 영국의 재정 상태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며 지도자들에게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치인들은 나쁜 소식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고 언론은 비관론자들을 배신자라고 부르며 진실을 외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현재 미국은 과거 영국이 겪었던 그 결정적인 부정의 순간에 서 있으며 우리 주변의 경고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울리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처와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수년째 미국의 부채가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궤도에 진입했음을 경고하며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인들은 여전히 실현 불가능한 감세와 새로운 지출 프로그램을 약속하며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데만 급급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비관론자나 공포 조장자로 치부되며 무시당하고 있지만 현실의 장부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 영국이 근본 위제에 집착하며 경제를 망쳤듯이 현재 미국은 현실과 동떨어진 화려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소비하고 있으며 현재의 안락함을 지불하기 위해 미래 세대의 자산을 끊임없이 빌려 쓰고 있습니다. 기축 통화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추상적인 경제 개념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실제적인 재앙을 의미합니다. 파운드가 붕괴했을 때 영국인들은 저축액이 휴지 조각이 되고
물가가 치솟으며 수십 년간 누려온 생활 수준이 증발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달러가 지배력을 잃으면 모든 수입품 가격이 폭등하고 대출 금리는 치솟으며 중산층의 삶은 순식간에 과거의 기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약화는 1970년대 근본 위제 탈피 이후 50년간 서서히 진행되어 왔으며 기초가 약해진 만큼 그 끝은 더욱 급격할 것입니다. 붕괴의 정확한 시점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근본적인 변화 없는 매년의 시간은 결국 더 가혹한 대가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과 실질적인 저축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산을 다각화하고 실질적인 기술을 익히며 다가올 폭풍을 대비하는 사람만이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 제국의 마지막 실수는 자신들이 너무 커서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오만이었습니다. 과연 2026년은 우리에게 어떤 해로 기록될까요?